그럴까? 보자. 처음에 수열의 극한 110페이지 1번 첫째 항이 1인 수열이 있대. 그리고 여러분한테 준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리미트 Sn분의 A에 이거 구하는 게 문제인 거 맞죠? 네. 주어진 조건은 하나. 그러면 봐봐. 왜? 대답해도 돼. 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수식으로 쪼개는 게 보여야 돼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에 세모 마이너스 동그라미 꼴. 그럼 나는 얘를 동그라미 분의 1 마이너스 세모 분의 1로 쪼개야 돼. 얘 통분하게 되면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에 세모 빼기 동그라미 되지 않니? 그래서 동그라미 자리에 AK 갖다 쓰고 세모 자리에 AK 플러스 1 얘를 갖다 쓰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를 한다는 건 급수는 어차피 뭐니까? 나열이니까 나열하게 되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한 번만 딱 더 쓰면 A3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 그러면 둘 다 죽는 슬픈 순간 앞에 게 살고 죽었으면 점점점 뒤로 가다가 어떻게 되는 구조야? 앞에 게 살고 죽었어? 뒤에 것은 죽고 사는 구조. 괜찮아요? 맨 마지막 것만 써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 AN분의 저기 끝이 n이야. 근데 항상 시험에서는 n이 아닐 수도 있어.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일 수도 있는 거야. 끝에 항 n을 집어넣게 되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결론 여러분한테 알려준 것은 A1분의 1 마이너 A의 n 플러스 1 분의 1 얘의 값이 4n 플러스 3분의 4n 플러스 2라고 줬고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1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데 뭐 이걸 계산해도 돼요. 계산해도 되는데 얘가 몇 끗 차이야? 분모 분자가 한 끗 차이예요. 괜찮습니까? 한 끗 차이 나는 말은 얘를 통분하시게 되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네들도 결국 몇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는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4N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어떤 사항이 있냐면 이 식을 보고 AN을 구하는 입장에서 AN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 위의 식에다가 4 대신 모를 n 대신 모를 집어넣으면 돼? n-1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n 대신 n-1을 집어넣고 플러스 3을 구하게 되면 얘는 4n-1이 되지 않니? 근데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n 대신 n-1을 대입한 행위인 거 맞지? 수열에서 빵번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항이 사실 답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 n이라고 불리는 건 1이 아니라 2부터 만족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야.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서 구했었던 우리 AN을 보게 되면 첫째 항은 뭐가 돼? 1 집어넣게 되면 3이 되는 거 맞지? 근데 저기 첫째 항이 뭐라 그랬어? 1이 된다라고 했었던 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구한 이 식으로부터 구한 일반항이라고 불리는 것은 몇 번째 항부터 만족하더라? 두 번째 항부터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중요하냐면 다음과 같은 개념에서 중요하죠.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빼니까 an이 나오는 건 맞는데 이때 n에 대한 제한 범위가 몇? 2보다 크거나 같게끔 잡힌다라는 거 이해해? 답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 n에 관한 1차식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몇이에요? 4인 등차 수열이에요.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SN을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SN을 구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셔도 되고 답지에는 아마 얘가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SN을 구한다라는 관점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이 식이 몇 번째 항부터 나타내니까 두 번째 항부터 나타내니까 K는 2부터 어디까지? N까지 누구를 갖다 쓰면 돼? 4K-1을 갖다 쓴다. 이렇게 답지가 되어 있을 텐데 그냥 잠시 설명하면 이게 암산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수열을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수열 수능 준비할 때 다시 가기로 하고 이 부분은 암산이 가능한데 그냥 정식대로 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푼다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4K 플러스 1에서 빼기 여기다 1 집어넣은 뭐를 빼면 돼? 3을 빼면 이게 바로 얘랑 똑같은 거 맞지?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4K 마이너스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풀어도 되지만 첫 번째 항부터 계산하신 다음에 1 집어는 3을 빼고 거기에 A1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이 결과를 선생님이 그냥 암산할게요. 암산하시게 되면 2n제곱 플러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저기 나와 있는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아마 계산돼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는 A의 2n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것은 나 여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으면 돼? A의 2n은 어차피 두 번째 항이 첫 번째니까 A의 2n이라고 불리는 것은 4 곱하기 2n 마이너스 1 괜찮아?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 만족하는 거였잖아. 4의 2n 마이너스 1 괜찮습니까? 이거에 전체 뭐를 때려라? 제곱 전체 제곱을 때려라. 그러면 얘 몇 차씩 나와? 2차식. 얘 몇 차식? 2차식. 그래서 얘는 2n 제곱하고 샬라샬라 되는 놈. A의 2n이라고 불리는 것은 제 몇 n이니? 8n. 8n을 제곱하게 되면 64 n 제곱 샬라샬라. 그래서 답은 뭐다? 32다. 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찍을 사람은 찍고 지워도 돼? 지워도 돼? 네, 지울게요.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수열의 첫째 항을 줬어요. A 첫 번째 항은 9라고 주고 2차 방정식을 줬어요. x제곱 3 루트 anx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0 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뭐라는 걸 사용하면 돼? 0이라는 걸 사용하시던가. 중근을 갖는 거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요렇게 잡히는 거 맞지? 난 이 함수의 최소값이 0이다 이렇게 푸시든가 개인 취향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냥 난 판별식을 갖다 쓸게요. 판별식 갖다 쓰게 되면 9an 마이너스 4배의 a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게 뭐다? 는 0이다. 얘로부터 내가 잡을 수 있는 관계식은 a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뭐다? 4분의 9 an이다. 얘를 우리는 점화 관계라고 부르고 이들의 차이가 몇 끗 차이? 한 끗 차이가 나면서 일정하게 4분의 9씩 곱해지는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비 수열이라는 거 맞죠? 그럼 AN이라고 불리는 것은 초항 9 곱하기 공비 몇 분의 면? 4분의 9의 n-1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얘를 식을 좀 이쁘게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9의 n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했고 그냥 이렇게 봅시다. 선생님이 잘못 조작했네요. 9의 n승인데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보게 되면 얘를 우린 이렇게 말해도 되죠. 어떻게 말해도 되냐면 얘를 9가 있으니까 조작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4분의 9의 n승이라고 갖다 쓰고, 그럼 이렇게만 하면 9의 n승 되는 거 맞지? 4의 n-는 4의 n승, 4분의 1을 곱했어. 그럼 4를 곱해서 이렇게 갖다 써도 되니? 어차피 똑같은 거 맞죠? 어떤 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 속에서 2의 n승 곱하기 a의 n, 그럼 4 곱하기 4분의 9의 n승. 식을 꼭 조작 안 해도 돼. 나중에 바꿔주면 돼. 그래 놓고 플러스 내 눈에는 3에 2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것은 3 곱하기 9의 n승으로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는 거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9의 n승이라고 갖다 쓰시고, 그리고 4의 n승 곱하기 그 다음에 an이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4분의 9의 n승, 거기에 마이너스 5의 n승 값을 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 거 맞니? 그냥 정리한 거 맞죠? 그러면 봐봐. 4의 n승 분모에 있고 여기 4의 n승 있는 거 맞아? 그럼 이쪽 부분만 싹 바꾸게 되면 이쪽 부분은 어떻게 바뀌어? 노란색 부분은 4의 n승 분모에 4의 n승 없어지니까 4 곱하기 9의 n승으로 바뀌는 거 맞지? 9야 9. 양변을 9의 n승으로 나눠도 되지만 얘는 쓰잘데기 없는 숫자 아니니? 그리고 4분의 9라는 건 2.뭐뭐뭐뭐의 숫자 아니니? 근데 봐봐, 여기다가 2의 n승을 곱한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어떻게 바뀌어? 이 빨간색 부분만 볼까? 빨간색 부분을 보게 되면 4 곱하기 얘는 4의 n승, 얘는 2의 n승. 괜찮아?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2분의 9의 n승. 괜찮아? 더하기 3 곱하기 9의 n승. 이렇게 된다는 상태에서 리미트 붙어 있는 거 맞죠? 2.9라고 불린 건 4.5라는 숫자 아니니? 결국 나한테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9의 n승 9의 n승 답은 몇 분의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 다음에 3번 문항은 답지가 약간 빈약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n이라고 불리는 라인과 y는 x제곱 2x 플러스 3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자. 그럼 볼게요. 일단 Pn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대칭축,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인데 대칭축은 x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의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인 상태야. 괜찮아? 근데 x는 n, 자연수 n이라고 불리는 것을 작도한대.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 놓고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문제에서 pn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럼 pn이라는 점의 좌표는 n,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이런 점 pn과 원이 존재하신대. 원, 어떤 원이 존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나온 원은 x-2n의 제곱 더하기 y-2n의 제곱은 n 4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원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2n 콤마 2n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 자리인 n 제곱자리인 이런 원이야. 근데 판단을 해줘야 돼. 원과 점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판단한다라는 건 얘들아 이런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 원이 이렇게 있어. 괜찮아? 그리고 중심이라고 불리는 게 2n, 2n이 있고 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n제곱자리인 이런 원이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n은 자연수니까 얘는 어디에 떠 있겠어? 1사분면 위에 그려질 거야. 그렇지? 근데 나는 이 PN이라는 점이 내부에 살고 있는 점인지 내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해해?
문제에서 이게 최소야, 이게 최소야, 이게 최소야, 이게 최소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해? 내부에 살고 있는 점인지 원칙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이쪽 위의 점인지 괜찮아? 또는 밖의 점인지 괜찮아? 이것을 사실은 판단해 줘야 해. 괜찮아?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답지가 서술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외부, 내부, 위의 점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게 되면 부등식의 영역을 생각해야 해. 괜찮아? 봐봐. 내가 이 점을 대입했어. PN이라는 점을 이 점에 대입했더니 그 대입에 대한 결과는 여기다 갖다 쓸게. 대입한 결과는 어떻게 돼? n-2n의 제곱이니까 n제곱. 괜찮아? 그리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n이 없어지니까 더하기 n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n 4제곱보다는 얘 전개하면 n 4제곱 나오는 거 맞죠? 그래놓고 7n제곱 플러스 9 나오는 거 맞죠? 하여튼 간에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크네. 대입한 값이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내부. 이걸 부등식의 영역에서 배웠잖아. 그치? 대입했는데 얘가 더 커. 그러니까 무슨 점? 외부에 PN이라는 점이 잡혀있더라라는 거죠. 이해해요? 구체적으로 PN의 위치를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가 2N이었다라고 한다면 N이라고 불리는 점이 PN이라는 점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N이라는 라인 속에서 PN을 여기다 갖다 칠까? 뭐 이런 식의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나보고 이제 최소거리를 묻고 있으니 배웠던 개념 그대로 PN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모의 길이만큼 R만큼 빼게 되면 이해해? 그게 바로 여기가 최소거리다. 이해해? 최대거리라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얼마만큼? 반지름만큼을 더한 거리가 최대거리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가면 돼. AN이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신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n제곱 더하기 2n에서 난 여기서 그냥 여기를 빼자. 여기서 여기 빼게 되면 마이너스 n의 제곱이니까 n제곱. 여기서 여기 빼면 어떻게 돼? n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이해해? 여기서 뭐를 빼야 된다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만큼? n제곱만큼 뺀 것이 an이다. 근데 나 여기서 뭐를 구하래요? 극한값. 리미트를 씌워서 극한값 좀 계산해 줄래라는 게 문제인 거 맞지?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선생님처럼 그냥 이렇게 푸시든가요. 리미트 루트 속에서 얘 나온 건 n 4제곱 플러스 7n 제곱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n제곱. 짝수창. 얘는 실수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는 건 자유롭게 변신이 가능하고 그냥 내가 얘를 보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n제곱 플러스 2분의 7의 전체 제곱의 루트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 맞지? 제곱이 없어지니까 답은 몇이 된다? 2분의 7이 된다. 이 개념이 빈약하시는 학생들은 그냥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하시든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완전제곱식 꼴로 만들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서 4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돼? 네, 보죠. (4번) 문항.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n승 5의 n승과 만나는 점을 뭐 qn이라고 하자. 두 점 pn, qn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하자.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가 되게 이질감이 느껴져요. 맞아요? 근데 나랑 이제 꼴을 봐봐 얘들아.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대. 그냥 이런 원이 있었대.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생기잖아. 나는 얘를 현이라고 불러. 근데 이쪽 원에서도 현이고 저쪽 원에서도 현이니까 나는 얘를 공통현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여튼 간에 원의 중심이 계셨을 거고 원의 중심이 계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현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을 작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등변 삼각형을 작도했어.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야?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이 보조선을 그려줘야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얘 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야 어이구 나야 반지름 나야 반지름 여전히 우리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서 별이라고 할게. 이 변의 길이를 별. 이해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직 이등분. 괜찮아? 그래서 중심과 중심을 이은 이 보조선과 공통현은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그림이 보일 것 같지만 잠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봐봐. X축 위에 접하는 원. 그 모양새는 이렇게 접할지 이렇게 접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접점이 X축 위에 있다니까 뭐를 내려줘야 돼? 수선의 발. 여기도 뭐?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 점의 중심에 무슨 좌표에다가 Y 좌표에다가 뭐를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그것이 바로 뭐다? 반지름의 길이다. 이해해? 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만약에 Y축에 접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접할지 또는 이렇게 접할지 뭔진 모르겠으나 접점이 보이면 수선, 접점이 보면 수직. 괜찮아? 이 보조선을 그어줄 테니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중심에,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 X 좌표에다가 뭐를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그것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더라. 이해해? 괜찮아요? 만약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면 이렇게 접할 수도 그님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쬐끄맣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림은 믿지 마시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나 여기다가 수선의 발, 여기다가도 수선의 발.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길이가 같아.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 사각형을 우리는 무슨 사각형이라고 부르고? 정사각형이라고 부르고, 하여튼 중요한 내용은 우리들은 중심의 X좌표 절대값 또는 중심의 Y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우리의 값들이 뭐랑 같을 거야? 반지름의 길이랑 같을 거야. 몇 사분면에서 접하든 간에. 이해해? 우리들은 같다. 그것이 반지름의 길이로. 이해해? 요 내용이 중요한 거 맞죠? 그리고 원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얘들은 항상 Y는 X 또는 어디? 이 중심들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할 것이다. 중심들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해해? 그 원의 중심은 Y는 X라는 라인 또는 어디?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 위에 존재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도구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뭔 소린지 이해하니?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R, R 반지름의 길이도 R. 괜찮아? R, R 그러니까 뭐 Y는 X 위에 존재. 이때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해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하더라. 중심들이요. 여기까지 이해해? 지어도 돼? 네, 이제 문제를 풀자고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그냥 생으로 했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 구조 좀 배워줬으면 좋겠어요. 시작 한번 해보자. 공통현이 일단 보이고 나한테 필요한 이미지만 따다가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괜찮니? 나는 지금 중심과 중심 간 이은 거리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봐봐. 지금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존재해. 그리고 얘가 바로 누구의 역할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얘가 공통현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얘가 바로 원의 중심이야. 근데 당연히 말이야, 원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괜찮아? 그럼 나는 여기에 수선의 발을 싹 작도해야 해. 여기까지 이해해? 그리고 나서 말이야, 이 원을 보게 되면 Y축에 접한다라는 친절한 정보를 줘. Y축이라고 불리는 게 여기 이렇게 살고 계실 텐데 접한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뭐 할 수밖에 없더라? 같을 수밖에 없더라. 원의 반지름으로서. 이해해요? 괜찮습니까? 이 정보를 주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얘의 좌표를 줬어. 얘의 좌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3의 마이너스 n승을 선생님은 그냥 3분의 1의 n승이라고 갖다 써도 돼? 거기에 콤마, 이 라인이 y는 n이라는 라인이니까, 상수함수 라인이니까 여기에 좌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얘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얘의 좌표는 5의 n승 콤마 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해? 그리고 두 원의 중심 사이에 뭐를 구하여라?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아? 할 수 있겠니? 그럼 봐봐. 나는 어차피 이 길이를 h라고 한다면 이 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뭐인 원이야? 같은 원인 거 맞지? 처음 내가 아까 그려준 것처럼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원이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N이라고 불리는 것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AN이라고 불리는 것은 2H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똑같은 반지름의 길이 원이니까 똑같은 현상이 밑에서 반복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 길이의 2배일 거 아니에요. 밑에 원의 중심도 있는데 우리 두 원은 둘 다 동시에 y축에 접한대요. 오케이? 대칭성에 의하면 2h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젠 h만 찾으면 되잖아. 이뻐. 왜 이뻐? 나를 직각삼각형이라고 해. 이게 엄청 이쁜 삼각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 그럼 봐봐. 수직 2등분 했으니까 여기 수선의 발, 이 h의 좌표 좀 구해줘 라고 물으신다면 이 h의 좌표는 어떻게 말할 거야? 콤마 n일 것이고 나와 나의 중심이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2의 3분의 1의 n승 더하기 5의 n승. 괜찮아? 중심이 되는 거 맞지? 이 점과 이 점의 중심.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했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뭐야? 얘 좌표 이 길이야. 괜찮아? 반지름의 길이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얘가 이 길이잖아. 이해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라고? 길이야, 길이. 길이가 결국 얘 x좌표인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3분의 1의 n승에 더하기 5의 n승. 이게 길이야. 이게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잖아. 다 반지름의 길이로서. 괜찮습니까? 뭔 소린지 이해해요? 그러면 나 이 이쁜 직각삼각형만 떼다 그릴게요. 다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빨간색이 되어 있고 여기가 직각이야. 내가 원하는 게 이 H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시작.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였어? 2분의 3분의 1의 n승 더하기 5의 n승 아니었니? 괜찮아? 그러면 이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신다면 빨간색 길이는 요 길이에서 얘 x좌표를 빼면 되지 않니? 괜찮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니까 얘는 2분의 1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어떤 구조가 돼?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더하기 5의 n승 이런 구조가 되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니? 이젠 피타고라스로 내가 뭐를 구하고 싶은데 피타고라스로 h를 구하고 싶어. 이해해? 근데 이거를 그냥 계산하려니까 좀 짜증이 나. 근데 희망의 메시지가 보이는 게 바로 다음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보여. 얘들아, 선생님이 하는 작업을 잘 봐. 내가 말이야 어차피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볼게. A라는 문자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승을 내가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2분의 1 곱하기 5의 n승이라고 불리는 얘를 B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꼴을 보란 말이야. 이 꼴은 어떤 꼴입니까? 라고 했을 때 꼴이 안 보이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꼴이 안 보이면 그냥 계산하면 돼. 이게 바로 H라는 거였는데 얘는 어떤 구조야? A 더하기 B야. 난 지금 치환을 한 거야. 얘는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B-A 꼴 아니니? 그냥 얘 B-A 괜찮아? B-A인 거 맞죠? 이 꼴이에요. 꼴.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H잖아요. 그쵸? H라고 불리는 건 길이기 때문에 풀만 뜨겠지만 플러스 값만 뜰 것이고, 이해해? 루트라고 갖다 붙이고 어떻게 갖다 붙이면 돼? 빗변 A 플러스 B의 뭐에서? 제곱에서 마이너스 누구? B-A의 제곱. 얘를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루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4A B가 나오고. 괜찮아? 보고 있니? 그러면 얘는 몇 루트 AB? 2루트 AB였다라는 거야. AN은 EH야. 그러면 결론, 최종 결론. AN이 EH니까 저기다 2를 곱하면 얘는 4루트 AB였다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근데 나한테 이제 문제, 최종 답을 내는데 원하는 건 AN의 제곱이 필요해요. AN을 제곱하게 되면 4루트 AB를 제곱해봐. 그럼 뭐가 돼? 16 AB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젠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준식에 집어넣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였을 때 5의 n승 더하기 3의 n승 갖다 쓰는데 얘들아, 이거 쓸 필요 있냐? 없지. 괜찮아? 그냥 지워. 필요 없는 건 지워. 5의 n승 괜찮아? 분해.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3의 n승 곱하기 3의 n승 곱하기. 이해해? AN의 제곱이야. AN의 제곱이 얘인 거 맞지? 16 곱하기 A, 아까 어떤 거 치환했었던 거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승 이거에다가 곱하기 B가 누구였던 거야? 2분의 1 곱하기 5의 n승이었던 거 맞지? 얘들아, 3의 n승과 3분의 1의 n승 쓱쓱 지워지고 나면, 이해해? 최종 결론 5의 n승이라고 갖다 쓰고 얘는 뭐야? 이렇게 없어지면 이렇게 없어진 걸 말해. 4 곱하기 남는 놈 누구? 5의 n승에 대한 극한값을 물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네,
이렇게 구조가 꼭 안 보이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구조를 봐주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넘겨볼게요. 넘어가셔서 120페이지에 1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거 답지를 본 학생들은 답지처럼 실전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 아니니? 내가 문제를 못 풀었을 때 답지를 본다라는 건 내가 이렇게 답지처럼 이쁘게 꾸밀 수 있을까가 중요한 사실 아니야? 근데 별게 없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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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에 대한 구조를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에 불과해. 괜찮아? 그 구조적인 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그냥 내가 이게 실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말이야. 여기가 지금 4n 제곱 플러스 8n 그리고 3n 플러스 8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 2분의 1에 n승이 오면서 나보고 이 값 좀 구하래. 급수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해? 그럼 먼저 말이야, 얘를 일반항이라고 쳐서 얘에 대한 극한값부터 조사할 거야. 왜? 만약에 극한값이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급수는 뭐 할 테니까 발산하는 거 맞지? 리미트를 씌우면 빵이 돼, 얘 때문에. 괜찮아? 그럼 리미트 an이 빵이라고 해서 우리는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건 모르는 거 맞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괜찮아? 이거를 다 나열해가면서 규칙성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힘들어 보이는 거 맞죠? 예. 일단 분수식이에요.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건 누구부터 보이냐면 이놈부터 보여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4n이라고 갖다 쓰고 여기는 n 플러스 2. 야,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니냐? 괜찮아? 이해해? 이거 내놓고 쪼개는 구조를 봤더니 말이야 잘 보이질 않아. 왜? 내가 원하는 건 말이야 이 구조가 만약에 말이야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분의 세모 마이너스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나는 얘를 동그라미 분의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로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래서 동그라미 자리에 4n을 집어넣고 n 플러스 2 자리 다시 뭐라고? 동그라미 자리에 4n을 집어넣고 세모 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n 플러스 2에서 4n을 빼봐. 그럼 뭐가 돼? 2 마이너스 3n이 돼서 저 모양이 아니야. 괜찮아? 저 모양을 만들 수는 없을까를 생각했을 때 학생은 원칙적으로 이걸 생각하는 게 맞고, 괜찮아? 그런 다음에 그거를 만드는 구조는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이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4를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n 곱하기 4n 플러스 8에 대한 구조가 만들어져서 내가 동그라미 자리에 누구 집어넣고 n을 집어넣고 세모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다면 4n 플러스 8, 4n 플러스 8을 집어넣는다면 내가 원하는 저 3n 플러스 8이 나오더라. 이해해? 이 구조였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을까? 적당하게 사항에 따라서는 이렇게 쪼개도 되는 거 맞지? 괜찮니? 여기까지 쪼개는 게 좀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괜찮아? 이걸 분수 쪼개게 되면 그거는 좀 이거지? 괜찮아? 근데 저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분수식을 만드는 건 오케이. 그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고 시스템이다 보니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일단 노란색 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이렇게 쪼갤 수 있어. n분의 1 마이너 뭐분의 4n 플러스 8분의 1이라고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맞지? 거기에 뒤에 거 있잖아. 뒤에 거 2분의 1에 n승. 이해해? 그래 놓고 전체 가로를 씌우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답지처럼 이쁘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나는 저거를 어떻게 쪼갤까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걸 쪼개는 건 답지가 이쁜 모양새를 만든 것뿐이고, 만약에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일단 나보고 급수 구하래. 그러면 학생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자라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일단 나열해. 나열하면서 어떤 희망을 가자? 규칙성이라는 게 보이겠지라는 희망을 갖는 거야. 내 말 괜찮아요?
이해해요? 분수식의 조건이니까 죽고삭고 죽고삭고가 보이진 않을까. 이해해? 2n분의 1이라고 불리는 게 저게 약간 껄끄럽긴 하지만 전개해보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정말 문과의 킬러라고 한다면 짝수 번째, 홀수 번째의 규칙성이 다르겠지만 지금 짝 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제 가보자고요. 나열해요. 이 자체를 나열하자고요. 나열하게 되면 1 대신 집어넣는 거죠. 뭐 1분의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1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몇 분의 면? 2분의 1. 괜찮아? 여기에 이게 첫 번째 약이었던 거야. 더하기. 괜찮아? 그 다음에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게 두 번째야. 더하기 선생님 언제까지 봐요? 네가 규칙이 보일 때까지요. 3분의 1 마이너스 나도 답지처럼 이쁘게 못해서 이러는 건 아니야. 거부감 없이 보다는 것 뿐이지.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세제곱. 여기 파란색으로 갖다 쓸게. 2분의 1의 세제곱. 괜찮아? 더하기 언제까지 해? 좀 몇 번만 해보자 얘들아. 오케이? 얘 가게 되면 어떻게 돼? 4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 맞지? 얘 분배해봐. 분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 마이너스 몇 분의 면? 24분의 1 더하기. 재 분배하면 어떻게 되니?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마이너스 64분의 1 더하기. 재 분배하면 어떻게 되니? 24분의 1 마이너스 160분의 1 이렇게 되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거기에 플러스 다시 재 분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 32분의 1 마이너스 괜찮아? 24 곱하기 16이니까 24 곱하기 16은 20 플러스 4, 20 마이너스 4니까 400 마이너스 16을 하게 되면 384분의 1 괜찮아? 이해해? 이렇게 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어머나 죽고 괜찮아요? 아 여기 64 잘못 썼네. 괜찮아요? 여기 죽으면 이해해? 나 얘가 진짜 죽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5를 집어넣어 쓰게 되면 5분의 1에다가 2의 5승분의 1이니까 괜찮아? 30이니까 여기 죽는 거네. 이해해? 뒤에 게 뭐 했다면? 살고 죽고 살고 죽었다면 뒤에 거는 뭐 될 테니까 반대되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되니까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얘만 구하세요 라고 했다라고 쳐도 이게 없었다라고 친다면 이해해? 뒤에 가면 나열하다가 얘만 죽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죽진 않지만 이해해? 여기 뒤에 있는 건 어차피 여기 앞에 뭐가 만나는 세상이야. 쭉 가다가 리미트가 만나는 세상인 거 맞지? 저 뒤에 거 우리 썼었어 안 썼었어? 안 썼던 거 맞지?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야. 이해해? 어차피 분배해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뒤에 것들은 뭐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 맞죠?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지금 이해해요? 괜찮아요? 얘도 N으로 되어 있고 얘도 N으로 되어 있어. 분모가 빵, 분모 빵 이해해? 그래서 빵이 되는 구조인 거 맞습니까 지금? 이해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빵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이라고 불리는 건 누구? 산놈 얘. 그래서 몇 분의 몇 더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답이더라. 그래서 답은 8분의 5더라. 이렇게 끝내는 구조였던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나열하면서 뭐를 찾겠다라는 규칙성을 찾겠다라는 요 생각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지금? 괜찮아? 이 구조를 좀 봐줘. 식처럼 실천해서는 말이야 네가 이거를 이쁘게 꾸밀 거라는 괜찮아? 그거보다는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당한 학생들이 많지 않았냐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내 말 뭔 소리인지 이해해요? 오케이 보도록 할게요. 지어도 돼? 지을게.
2번 문항.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다 풀지 않았습니까? 두 수열 A, N, B, N에 대해서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골라라. 급수. 우리가 보통 발산이라는 것들을 배운 적이 있니? AN 플러스 BN이 발산하면 적어도 하나는 발산할까? 얘들아, 어떤 명제를 풀 때 말이야, 그 명제에 대한 참고지시 내가 배워왔었던 사실로부터 잘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명제를 다루는 기본 자세야. 그게 내가 보기가 만약에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떤 명제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한테 강의했었지? 대우 명제 이해해? 저게 안 보인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대우 명제를 잠시 생각해 보는 거야. 안 보일 때는 괜찮아? 보이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안 보일 때는 대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봐. 부정을 걸어버리는 건데 적어도 하나는 발산이라는 말의 부정은 뭐야? 모두 수렴한다. 얘랑 모두 수렴하면, 이게 저 결론에 대한 부정인 거 맞죠? 가정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돼요? 발산의 부정은 수렴하니 이걸 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는 수렴하는 두 수열에 관해서는 급수 플러스 연산에 관해서는 뭐? 분배해서 얘를 닫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연산에 관해서 그냥 분배하는 느낌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 맞죠? 수렴할 때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서 수렴하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위에 것도 당연히 뭐? 참이다. 네, 기억은 참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니은을 보시게 되면 니은 볼게요. 니은 여기다 갖다 쓸까? 두 급수. 이거 쓰기가 힘드네요. 얘를 묻고 있는 거 맞죠? 괜찮아? 얘들아, 수렴한대. 수렴한다라는 건 리미트 AN의 값이 뭐라는 거야? 빵. 얘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BN의 값이 뭐라는 거야? 빵. 근데 무슨 헛소리야, 이해해? 얘네들은 둘이 같으면서 뭐가 돼야 되는 건데? 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가 되는 거지? 거짓이 되는 거 맞지? 이 문제가 안타까운 이유는 이 조건이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괜찮니? 쓰잘데기 없는 거인 거 맞죠? 디귿이요. 디귿,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n에 관한 항등식 모든 항에 관해서 an에 대한 수열의 항은 bn보다는 뭐하대? 작대. 이고 두 급수 수렴하면, 나한테 묻는 건 이렇게 묻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볼게.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내가 얘를 뭐라고 한다면? 베타라고 한다면, 이해해? 알파보다 베타가 큰 사실은 당연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뭐를 묻고 있는 거야? 모든 자연수 n에가에서 두 급수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극한값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지금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지금 베타라고 하였을 때 이해해? 둘의 등호가 생길 수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 맞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이 소리를 하는 거야. 등호가 당연히 들어올 수 있지 않니? 이 말은 이거야. a, n, b, n이라고 한다면 얘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내가 그냥 sn이라고 하고 너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tn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은 an이 bn보다 항상 작대 모든 항이. 그럼 sn은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tn보다 확실히 작을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예? 이거이면 급수라고 불리는 거면 결국 뭐라 그랬어? 리미트 sn 얘는 뭐? 리미트 tn의 값이 수렴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한테 묻는 건 리미트 sn과 리미트 tn의 값에 관해서 여기가 등호가 생길 수 있니 묻는 거잖아. 세놓은 그냥 유수열일 뿐이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등호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는 참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아요? 오케이. 3번 문항이요. 교과과정상 보게 되면 3번 문항에 대해서 초항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고 공비를 구하는 입장이 뭐 초항을 구하는 것도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말하자면 3-4가지 풀이들이 그냥 존재하겠지만 선생님이 그냥 2가지만 설명할게요. 볼게요. 3번 문항 등비급수 문제인 거 맞죠? 나한테는 뭐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고 개수는 고려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상태에서 볼게. 여러분한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림이 이런 직사각형을 하나 줬어.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몇 루트 3? 2 루트 3 그리고 정삼각형을 줬어. 이쁜 정삼각형 60도이면서 이해해? 여기가 몇 루트 3이다? 3이다 라고 이렇게 준 거 맞지? 그러면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도 수선에 발을 떨굴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이해해? 2등분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몇이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고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60도 1대 루트 3대 2로 하거나 아니면 정삼각형의 뭐 높이 공식하거나 3이 되는 거 맞지? 야 그러면 연장선을 여기다 딱 긋게 되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돼? 정사각형 되는 거 맞지? 나야 정사각형.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 문제에서 초항이라고 불리는 게 도대체 뭐래? 어차피 좌우 대칭일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이 삼각형이 몇 개 있다는 거야? 지금 좌우 2개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봐봐. 이 삼각형의 밑변,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밑변은 뭐? 높이라고 생각하는 높이는 뭐? 그러니까 초항이라고 불리는 건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인데 얘가 몇 개 있다고 지금? 2개 있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초항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 맞죠? 난 이젠 뭐만 찾으면 돼? 공비만 찾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봐줄래? 공비를 쉽게 찾는 것은 그냥 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봐봐요. 내가 그리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둘이 직각인 상태에서 우리들은 얘네를 모순각이라고 부르고
막곡지각이라고 부르고,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에 있어 지금? 닮은 관계에 있는 거 맞지? 이해해? 근데 몇 대 몇 닮음이야? 루트 3이고 3이니까 1대 루트 3에 대한 관계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하죠? 1대 루트 3이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뭐라고 놓는다면? K라고 놓는다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루트 3K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따라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봐봐. 원래 정삼각형의 이쪽 길이는 새롭게 어디서 만들어져? 전삼각형의 반땡의 길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맞지? 괜찮아? 전삼각형 밑변의 반땡, 그냥 한 변의 길이의 반땡은 이해잖아. 새롭게 추가되는 도형에서 이해해? 원래 한 변의 길이의 반땡은 얘였을 거 아니야. 그럼 공비라고 불리는 건, 길이비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정확하게 K의 값을 구하지 마. 물론 루트 3 플러스 1K가 루트 3이에요. 그러면서 K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도 되지만 나는 비율만 궁금한 거야. 예? 비율만 궁금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원래 1 플러스 몇 루트 3 루트 3K 괜찮아? 이게 원래 이 길이었어. 괜찮아? 근데 두 번째 생기는 삼각형의 밑변의 반땡은 얘야. 그래서 몇? 루트 3K. 그래서 길이비는 뭐? KK 써지면 어차피 양수였을 테니까 1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이 바로 길이비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공비, 바로 뭐? 넓이잖아. 정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나는 길이비의 뭐를 이용하겠다고? 제곱을 이용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계산은 네가 해. 루트 3의 전체 뭐가 되더라? 제곱이 되더라. 이해하십니까? 이게 공비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공비를 잡는 방법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엔 요렇게 생기는 걸 봐요. 이렇게 생기는 큰 관계를 보세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이 길이가 지금 몇이야? 3이고 이 길이가 몇이었어? 루트 3이었던 거 맞지? 정사각형이니까 제가 여기 길이는 몇이었어? 루트 3이었던 거 맞지?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으로서 같은 거 맞지?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둘이 뭐 했어? 닮음이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생기는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는요 뭐 이 길이 하나만 잡아내시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원래 길이가 아까 여기였잖아요. 이해해? 그럼 그 기울 관계를 보게 되면 루트 3분의 얘를 잡으면 되는 거 맞지? 그 말은 이 큰 삼각형 3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길이에서 이게 바로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길이 비가 된다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보든 간에 똑같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똑같아요? 아니 여기에다가 곱하기 루트 3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3하게 되면 얘 계산하게 되면 루트 3 플러스 3분의 3이 나오니까 결국 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같은 비율이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구하는 건 비율이니까. 이해해요? 어떤 식으로 구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말 이해해?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구하시면 돼. 이게 새로운 관점이 필요 없어. 사실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고 해석하는 것은 좀 그렇고 최후 수단이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니? 잠시만 쉬었다 가자.